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 중에 이제 5번, 6번, 7번 세 가지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할 건데요. 원래 우리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하는 이유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 위험 요인을 제거, 대체, 통제를 해서 산업재해 예방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자원 배치, 그 예산 배치 이런 거를 잘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경영자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작업자가 위험 요인을 제일 잘 알고 있고, 그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가장 잘 적용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참여는 필수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근로자의 참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험 요인 파악을 해서 위험 요인을 제거, 대체 및 총재.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이제 앞전 단계였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우리 회사의 근로자들이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있어서 안전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 용역 위탁을 받는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우리 사업장에 와서 일을 할 때 새로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물질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 위험에 노출될 경우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일회성이 아닌 자체 점검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인 평가를 하고 개선을 해서 요거를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산업재해 예방을 하는 게 이제 주 목적으로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이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구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을 이제 한꺼번에 정리를 해볼게요. 비상조치 계획 수립에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도록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보면 그 실행 전략을 하기 위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을 보면 위험 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우리가 영화 시나리오를 보면 정말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조명 아래 어떤 행동을 몇 번 컷에 한다는 것이 엄청 자세하게 나와져 있잖아요. 시나리오를 보면 그것처럼 어떤 위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언제 무슨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작성이 됐다라고 하면 교육을 잘 시켜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화학사고라고 할 때 만약에 누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누출 사고가 났을 때 그 시나리오에서 어떤 이제 자동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라고 하면 근로자들이 바로 이제 그거를 이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누출을 만약에 막아야 되는 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경우라고 하면 그거를 누군가가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나리오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그거를 시나리오별로 조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험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상황에 대해서 전파를 하겠죠. 지금 불이 났다라고 생각하면 불이 났다는 거에 대해서 방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 그리고 임시적으로 위험 요인을 만약에 누출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더 이상 누출되지 않게끔 해야 되니까 그거를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급박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근로자의 대피 방안도 있어야 되고 추가 피해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들어가야 하겠죠. 그리고 이게 비상조치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훈련을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면 장비를 확보하고 주기적 교육 훈련을 해서 그거에 대한 실제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실효성 검증을 하고 문제점이 검토가 됐다라고 하면 다시 개선을 해서 비상조치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요 비상조치 계획 수립에 관련된 법적 근거는 뭐가 있냐면 중대법 시행령 규정에 8호 제4조의 8호 부분에 나와요. 뭐가 있냐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뭐를 만들려고 했냐면 아래상 가나다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잘 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련된 사항의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라든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거를 매뉴얼을 마련을 하고 그걸 따라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도금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이 부분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사업장의 우리 근로자들은 안전보건에 관한 그 교육을 잘 시켜서 그리고 잘 알고 있기도 하고 하면 그 사업장에 익숙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도금 용역 위탁을 받은 제3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와서 제3의 종사자가 우리 현장에 와서 일을 할 때는 사실은 새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변경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 변경 요소에 대해서 알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안전보건 절차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교육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내용이 공유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제3자 종사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까 지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 즉 구성원이라고 하면 도급 용역 위탁을 받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종사자들조차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안전보건을 확보시켜라, 안전보건 경영에 이거를 추가시켜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또 여기에서 이제 전략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냐면 일단 뭐 A 업체 그 도금 용역 위탁을 받는 업체가 A 업체, B 업체, C 업체라고 해봐요. 그러면 A 업체가 예를 들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잘 이행하고 있는 그런 수급인이라고 보면 아무래도 A, B, C보다는 A를 선정할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 A라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지만 좀 더 안정적이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라든지 규칙, 규준이 정해져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체크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업장 내, 즉 제3의 종사자까지 우리 소속 직원,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업체, 그리고 판매업체까지도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도금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가 우리 회사가 잘 하고 있는지 어떤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느냐. 그러면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해 선정하는 절차가 있느냐. 그 아까 말했던 A 업체, B 업체, C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안전보건의 수준을 어떻게 뭐 A뿔 등급, B뿔 등급 이렇게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 우리 사업장에 안전하게 그거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절차가 있냐. 그래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및 수행기간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가 만들어져 있느냐. 그럼 그 절차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반기 1회 이상 해당 기준과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잘 되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보고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만약에 화학회사라고 하면 그 물질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겠죠. 물질 정보에 대한 걸 알려줘야지만 화재 폭발이든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도금 용역 위탁 시 물질에 대한 거라든지 기타 등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분명히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주기적으로 자료가 업데이트 되고 있는지, 변경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돼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절차도 점검을 해보고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또한 도금용역 위탁을 받는 업체가 만약에 현장에 와서 일을 할 때 그 사람에게도
그 작업을 할 때 가장 누구보다 위험 소수를 잘 알겠죠. 그리고 왜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그 근로자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봐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관리 감독자가 철저하게 그거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작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금 용역 위탁을 받고 있는 그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도 관리 감독하는 절차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절차를 두고 따라서 관리 감독하는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라 요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제 그거에 대한 법령을 한번 보면 그 중대법 시행령 규정의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의 9호 부분이 나와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금,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첫 번째로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가 있는지. 그러니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는 자가 그 안전조치 능력에 대한 게 뭐 A 뿌린지 B 뿌린지 이렇게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지 줄 거잖아요. 그게 있는지. 두 번째로는 도급 용역 위탁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어쨌든 안전보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예산이겠지만 아무튼 그분에 대한 그런 부분의 기준이 있는지. 또 건설업과 조선업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공사기간이죠. 그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맡기는 이제 도급하는 사람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안전하지 않을 확률에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또한 점검을 하고 기준을 꼭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및 개선이에요. 평가 및 개선 같은 건 이유는 그거죠. 한 해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잘 구축을 했다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노후화가 될 수도 있고 장비는 노후화가 되고 또한 그 사이에 새로운 기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한 어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요소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정기적으로 점검돼서 문제점이 파악되면 그거를 개선을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목표는 사실은 안전보건을 하기 위해선 안전보건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원 구성원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잘했으면 더 독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못했다고 하면 왜 못하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더 분배를 한다든지 교육을 더 시킨다든지 뭐 그런 부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표 설정을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본사든 사업 부서별이든 사업 장별이든 안전 보건에 대한 목표 설정을 정확히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 이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가장 좋은 거는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성과를 인정해주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죠. 그러면 적극적이게 이제 그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가장 좋은 거기는 하죠. 그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어떤 목표로 뭐 제의율 빵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행 과정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걸로. 왜냐면 만약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제의율 빵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여태까지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칭찬해주고 독려를 해줘야 재율이 빵으로 갈 수 있는 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노력한 거에 대한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만약에 객관적인 지표로 한다라고 하면 예시를 들면 경영방침 개시 건수 아니면 근로자의 인지율, 그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대해서 아니면 안전보건에서 예산 인력이 증감률을 볼 수가 있고 아차사고 신고 건수, 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건수 아니면 근로자가 위험요인 발굴 건수를 막 열심히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거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열심히 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인정해 줘라 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팀을 전문성을 갖춘 자로 중심을 해서 구성을 해서 아까 우리가 1단계에서 핵심 요소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 마련,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구관리 등 핵심 요소의 전반을 점검을 하고 또 개인 면담이라든지 서류 절차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현장 가서 직접 눈으로 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또한 평가를 할 때 주기적으로 하는 정기평가가 있을 수가 있고 특별히 사고가 났을 때 점검을 하는 부분도 있고 특이하게 이제 수시로 평가라는 부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검토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평가 점검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분기별 조치 계획을 마련을 하면 경영자에도 알려야 되겠죠. 경영자에게 알려야지만 왜냐하면 필요한 자원 배정을 하는 거는 경영자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생산님이 안전 절차세로 되게 잘했는데 제일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군가의 문제인가? 그것 또한 생각해 볼 일이고 절차서를 엄청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절차를 안 지켜요. 그러면 그냥 근로자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 때문에 왜 안 지켜질까라는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노동부도 그렇고 다 지금 법도 만들고 어떤 거에 대한 많이 만드는데 이 노동부에서 만드는 부분을 정말 기업에서 정말 잘 지키는 거예요. 잘 지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의를 만약에 안 준다라고 하면 또 다시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잘 해서 뭐 인력이 문제인 거냐, 안전보건에 관련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현장에서 왜 그걸 안 지키냐 이런 거를 다시 이제 검토하고 개선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너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치부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주 목적이 사실은 문제점을 아무리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다라고 해도 외부 업체에 의뢰를 한다라고 해도 우리 회사의 문제랑 우리 회사의 위험 요소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거를 개선을 해서 정말 재해율을 줄이고 산업재해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원래는 주 목적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 자체 점검은 우리가 평가 및 개선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느냐. 전 부서나 구성원들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대해서 열심히 했으면 그거에 대한 성과를 평가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하고 인사고과에 적절히 활용하고 그거를 이 사람을 다음 연도에 어느 정도의 목표에 그 독려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줘야지 이게 점점점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안전보건 실행 계획 및 내부 구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되고 있는지 그 절차를 가지고 확인이 이루어지는지 또한 그것 또한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자체 감사 방법으로는 뭐 반기 1회 이상 이거는 좀 필히해라고 그랬으니까 법적으로 중처법에 있으니까 반기 이상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뭐 이게 더 해도 사실은 상관없긴 한 거죠.
그래서 뭐 전문성을 갖춘 점검팀 구성 운영을 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면담 왜 안 되는지 근로자를 면담한다든지 뭐 아니면 위험 요소를 파악할 때도 면담을 한다든지 그리고 절차 서류 확인한다든지 현장 가서 직접 통해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러면 법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되어 있을 때 정기 점검이 지금 다 반기 1회 이상이었잖아요. 점검을 하고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라. 제4조의 3조에 보면 유해 위험 요인 개선 업무 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라. 이 부분도 있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잘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를 해라. 이 부분도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느냐.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 청취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것 또한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중대재해 급박한 위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가고 이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도 점검을 해야 되고 업무를 도급 영역 위탁하는 경우에도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절차가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 유해 위험인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는지도 점검을 해라 라는 부분이 법령에 나와져 있는 거죠. 그럼 평가 및 개선이 자체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까라고 있는 것을 몇 개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차 사고 발생 시 근원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느냐, 특별 체계 점검이 있느냐. 그래서 요 점검을 통해서 사고의 근원 원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아까 정리한 부분에 이제 자세한 법령인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지면 되겠네요. 그 마무리 질 때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핵심은 그거예요. 아까 계속 매번 동영상 볼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게 가장 주 목적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영자의 리더십은 이제 자원 배분이라고 했죠. 특히 이제 돈에 관련된 예산 배분 이런 게 있고 뭐 장비를 대체하더라도 비용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리더십 그리고 어쨌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영자의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위험 요소를 알고 그거에 대한 적용 절차를 안전 절차를 지켜야 되는 부분에 근로자의 참여 그리고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지만 위험 요인을 제거, 대체 및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 4번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고 또한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거에 대한 피해 조치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비상조치 계획 수립 6번째로는 도급 용역 위탁 시에도 제3자 종사자가 우리 사업장에 와더라도 안전하게 하고 우리 사업장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안전보건 확보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부분이 이제 6번째. 7번째는 요거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일회성이 아닌 꾸준하게 자체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개선 점검을 해서 계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